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 특례를 설명을 하다가 뭐 중간에 조금 잘렸는데, 자, 요거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율 특례 대상은 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기억하셔야만 이 설명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율 특례 대상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첫 시간 이야기 드렸듯이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고 오늘 받은 프린트에 정리된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받으신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 크게 5개 항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취득, 상속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에 의한 취득,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을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 경우들을 던져놔 놓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야들은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부과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수로 인한 취득, 그러니까 개수로 인한 취득, 지목 변경, 가점 주주의 주식 취득,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을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 경우들을 던져놔 놓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셔야 되냐면은 야들은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중과 기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중과 기준 세율은 얼마냐면은 1000분의 20, 2%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세율 특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3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율 특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어봅니다. 이 경우를 던지거나 이 경우를 던져놔 놓고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경우들을 던져놔 놓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셔야 됩니까?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답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이 경우들을 던져놔 놓고 물어보면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중과 기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세율 특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3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이 경우를 던지거나 이 경우를 던져놔 놓고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되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두 번째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박스 안에다가 야하고 야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다가 야하고 야를 섞어 놔놓고 물어요. 다음 중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를 모두 다 고르시오,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되는 문제 유형, 취득세 비가세하고, 그러니까 취득세 비가세 항목들하고 세율 특례 항목을 박스 안에다가 섞어 놔놓고 묻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세율 특례 대상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다가 취득세 비과세 항목하고 세율 특례 항목을 섞어 놔놓고 묻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고르시오. 요게 29회 때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세율 특례 대상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율 특례 대상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고,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세율 특례 대상을 먼저 기억하시고 7, 8, 9, 10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 어떤 접근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관건은 우리가 7월달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세율 특례 대상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한 번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취득세 세율에서 우선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101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01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취득세 부가징수를 보셔야 되는데, 이 취득세 부가징수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 8,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징수를 지금부터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취득세 납세지를 정리하셔야 되고, 취득세 징수 방법을 정리하셔야 되고, 취득세 납부 기간을 정리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산세 규정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세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보셔야 됩니다. 취득세 부가징수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8, 90% 정도가 되고, 취득세 부가징수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6가지예요. 그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주로 여기까지를 물어보고 어쩌다 한번 면세점을 물어보거나 부가세를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1, 2월 수업을 나름대로 수업 들으시고 집에 가가지고 1, 2월 수업 들은 걸 나름대로 복습을 하셨으면 우리가 납세지가 어떻게 되고 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고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부가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우리가 1, 2월 가정에서 이미 설명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4주 전에 아니면 1월 첫째 주에 이미 설명 다 드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납세지 관련 이야기, 징수 방법 관련 이야기, 가산세 관련 이야기, 부가세 관련 이야기를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 설명드린 거냐면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세법 공부도 좀 하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학원에 방학이 있었는데 뭐 집에서 계속 민법 개론만 공부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났었습니까? 아니, 저도 생각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세법쌤도 잘 있는지. 자, 이미 여러분들이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기억이 좀 희미하겠지만 기억을 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납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취득세 납세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2월
거기 2월 셋째 주 수업할 때 아니면 1월 첫째 주 수업할 때 이미 우리가 2번씩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4주 전에, 우리가 4주 전에 2월 셋째 주 수업할 때 우리 교재 57페이지에서 취득세 납세지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 57페이지 보시면 그 수업한,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교재 57페이지 가니까 공부한 기억이 나지요? 교재 57페이지 보시면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수업한 지가 이미 한 4주 정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교재 57페이지에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 파트에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공부하셨냐면은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조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라는 걸 필히 구분하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 납부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6주 전에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취득세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우리가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한 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세는 특별시, 강력시, 도에서 부과하는 특강도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본래의 납세지는 취득 물건 소재지 특강도입니다. 자, 그런데 뭐 했다 캐십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4주 전에 봤던 이야기. 우리가 4주 전에 우리가 취득세 성격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취득세는 특강도에서 부과하는 특강도세이지만 우리가 납세 의무자들이 조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수 권한을 시군구에 임을 했고, 그래서 시군구에서 특강도로부터 징수 권한을 이임받아 가지고 시군구에서 대신 징수하기 때문에 실무상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광역시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징수 권한을 시군구에 이임을 했고 시군구에서 특강도로부터 징수 권한을 이임받아 가지고 시군구에서 대신 징수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취득세 납세지는 특강도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 물어보는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어디에서 부과하냐고 물어보면 특강도에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시군구에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면 틀려요. 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징수 근한만 시군구에 임한 거지 부가 근한까지 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부가하냐고 물어보면 특강도에서 부가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징수하냐고, 어디에 납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징수근한을 시군구에 임했기 때문에 특강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에 납부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한자 주소지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라는 거, 여기까지는 필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 이해되시면 여기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4주 전에 취득세 성격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이게 2주 과정으로 이어졌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따로 안 했을 건데, 시간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4주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부가징수와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도 우리가 4주 전에 취득세 성격에서도 보셨고, 우리가 2달 전에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도 보셨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1페이지 그 징수 방법 보시면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잡았으면 지금부터 여기 납부 기간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읽어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교재 101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자, 취득세 징수는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해놓고는 갈로 1번에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자, 밑으로 3줄 내려가십시오. 그 취득한 날 밑으로 3줄 내려가셔가지고 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한 줄 내려가셔가지고 6개월. 갈로 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갈로 2번.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가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며칠?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교재 102페이지. 교재 102페이지 갈로 3번. 자, 읽어볼게요. 비가세, 가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가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며칠?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갈로 4번. 자, 읽어볼게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교재 101페이지, 102페이지에서 읽어본 납부 기간을 자, 오늘 받은 프린트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 지금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취득세 납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 제일 먼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상속 이외의 취득시는, 자,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든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든 신축에 의하여 원시 취득을 하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든 지목 변경과 같은 간주 취득에 의하여 취득하든 상속 이외의 취득시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이유를 불문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그러니까 상속 이외의 취득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이 다르다라는 걸 1차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지금부터 3가지 이야기를 추가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취득한 후.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취득할 당시는 일반 가세 대상이었는데 취득한 후 중가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취득할 당시는 비가세 대상이었는데 취득한 후 비가세 대상이 추징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취득세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 2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되면 가세가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어봅시다. 왜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까? 왜? 취득세 부가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되면 가세가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하시고, 설명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여기까지만 잡으십시오. 자,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갑이 우리가 A 주택을 자 5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몇 프로입니까? 1시간 전에 보셨습니다. 몇 프로?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랐고,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취득세는 1000분의 10, 1%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갑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1%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 설명 편의상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합시다. 별장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취득한 후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별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고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그럼 뭐 했습니까?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됐지요. 취득한 후 중과 대상으로 변경됐고, 취득한 후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자, 취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징수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납부 기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로 보셔야 되냐면 이때 징수 가능세액 말 바꾸면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면 참고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으십시오. 자, 일단은 여기부터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고, 그러니까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고,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를 어떻게 중과세하냐면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에 해당되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에 해당되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요 조건대로 판단해 봅시다. 그럼 이때 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장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사치성 재산 별장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중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과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요 조건대로 했을 때 중과세율은 몇 프로예요? 자, 주택을 5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5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1%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고요. 중과되는 세율은 9%.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취득할 당시는 일반 과세 대상이었는데 취득한 후 별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자, 중과세액을 모두 다 징수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1% 납부했잖아요. 그런데 중과세 9%를 모두 다 징수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한 후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중과세액을 모두 다 징수하는 게 아니고 중과세액에서 취득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중과세액 9%에서 취득 시 납부한 세액 1%를 공제한 8%만 징수한다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1%, 8%, 토탈 9% 아닙니까? 자, 일단 여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한 후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중과세액을 모두 다 징수하는 게 아니고 중과세액에서 취득 시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갑이 최초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1%를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미납세액 1%에다가 가산세, 제 임의적으로 설명할게요. 가산세 0.1%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한 상태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취득세 1%를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미납세액 1%에다가 가산세 0.1%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별장,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징수 가능한 세액은 중과 세액에서 취득시 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 그럼 이때 우리가 최초 취득 단계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가산세를 제외한, 그러니까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과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면 가산세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 후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징수 가능한 세액은 중과세액에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최초 취득 단계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요게 우리 시험 28회 때 문제예요. 28회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시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이해되면 여기까지 도전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으십시오. 시험 문제에서요, 요게 우리 시험 28회 때 문제인데 요거는 좀 특별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문제, 특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면 당분간은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 충분히 이해되면 여기까지 잡으시고, 이 설명이 현 시점에서 부담스러우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 기간에서 두 번째 추가로 보셔야 될 거.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 기간에서 두 번째 추가로 보셔야 될 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1, 2월 수업을 들으시면서 세법 시간에도 공부했고 공시법, 등기법 시간에도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2011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를 취득세에 통합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지요. 요게 우리가 세법 시간에도 보셨고 공시법 시간에도 보셨고 중개 실무 시간에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를 취득세에 통합하여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등기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지 어거지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뭐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가능하니까 등기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이 아니고 언제? 등기 등록 신청 접수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자, 프린트 보십시오. 허가 받고 대금을 완납했는지,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완납했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구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도 배웠고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도 배우셨습니다. 이걸 구분을 못 하시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민법쌤한테도 미안해 하셔야 되고 중개사법쌤한테도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왜? 민법 시간에도 배우고 중개사법 시간에도 배웠거든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시험에 나오면 허가 받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인지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청산한 경우인지 분위기 파악하시고, 자, 제일 먼저 허가 받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 받고 대금을 완납하면 우리가 대금 완납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허가 받고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 완납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지요. 대금 완납일에 취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취득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완납하면, 자, 지금부터 민법 유동적 무효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 공부할 때 요거 보셨어요? 아니면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요거 보셨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완납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이고 허가 받아야 유효하지요. 그래서 이걸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로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먼저 대금을 완납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거래는 무효이고 허가 받아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고 허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왜? 허가 받아야 유효하니까.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부 기간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자, 네 번째 보셔야 될 게 가산세입니다. 자, 이 가산세는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가산세가 뭐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언제 몇 프로 부과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언제 몇 프로 부과되고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고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세 가산세를 판단하시고 등록면허세 가산세를 판단하시고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판단하는 거지 취득세 따로 보고 등록면허세 따로 보고 양도세 따로 보면 공부를 2중 3중으로 했는데도 오히려 답은 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조세 총론에서 가산세 관련 이야기를 알뜰히 정리하시고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세, 가산세를 판단하는 거지 취득세에서 공부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103페이지. 교재 103페이지. 교재 103페이지 기한 후 신고. 요것도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지요. 몇 프로? 일반 무신고한 경우는 20%, 부당 무신고한 경우는 40%. 그 다음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가능하고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지요. 자, 몇 프로 깎아줍니까? 몇 프로? 신고 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50%. 신고 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30%. 신고 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20%.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설명 다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 가산세 관련 이야기는 조세 총론에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따로 볼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 동영상 강의 촬영한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5월달 조세 총론을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요 가산세는 조세 총론 파트에서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고 취득세 가산세가 어떻게 되고 등록면허세 가산세가 어떻게 되고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양도세 따로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가산세 관련 이야기는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설명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105페이지 부가세. 자, 교재 105페이지 부가세.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 조세 분류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조세 분류에서 우리가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는데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로 분류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시간이 충분히 허락되시는 분들은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한 번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분들은 수업만 들으시면 되지 집에 가서 개인적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가세는 우리 시험에 최근 10년 동안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 수업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나중에 하반기 이후에 시간이 충분히 허락되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시간 충분하면 한번 기억하고 시험장 가시고 시간 없으시면 그냥 건너뛰라 그랬습니다. 왜? 웬간해서는 안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눈도장만 한번 찍어 봅시다. 자, 교재 105페이지. 교재는 105페이지 보시면 되고 프린트 보실 분들은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취득세에 빈대 붙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자, 취득세에 빈대 붙는 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야기는 가급적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취득세에 빈대 붙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제목 정도는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충분히 허락되시는 분들은 취득세 납부세액에 부과되는지 감면 받은 세액에 부과되는지 그 세율이 10%인지 20%인지 시간이 남아서 주체가 안 되면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살짝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에 빈대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에도 부과되고 감면세액에도 부과되는데 취득세 납부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10%고 취득세 감면 받은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20%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면 여기까지 보시는 거고 시간 별로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면세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프린트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취득세 면세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고 취득세 면세점이 우리 시험에 간혹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아니고 7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한 번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디가 정확하셔야 되냐면은 여기가 정확하셔야 돼요.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취득세액이 아니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부과징수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취득세에서 공부해야 될 주요 이야기의 설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16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등록 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등록 면허세에서 기본적으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에 부과되는, 그러니까 등록에 부과되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그 다음에 면허 허가에 부과되는 면허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등록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우리 시험 출제 범위지 면허
허가에 부과되는 면허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다시 둘로 나누어져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가 소유권 등기 이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이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각종 권리의, 그러니까 각종 권리의 우리가 등록, 우리가 소멸에 관한 등록 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권리의 등록 소멸,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종 권리의 등록 소멸에 관한 등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다시 둘로 구분되지요. 자,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자, 첫 번째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냐, 우리가 20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냐에 따라 등록 면허세 부과 정도가 다르지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29회 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하셨냐면은 1월 첫째 주에 공부했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0분 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는 취득세에 통합하여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만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2020년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취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부가징수가 되었지만 등기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 안 됐지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만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등기하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29회 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등록 면허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냐,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냐에 따라 등록 면허세 부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만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소유권 등기를 하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20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만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되고,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딱 네 군데 물어봐요. 우리가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등록면허세는 딱 네 군데 물어봤습니다. 딱 어디냐면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을 물어보거나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관련 내용을 물어보거나 등록면허세 가세표준 관련 내용을 물어보거나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 그러니까 2011년 법 개정 이후 등록면허세는 네 군데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출제되면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록면허세는 네 군데만 공부하시면 되지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부가징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잠시 휴식하셨다가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징수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자, 교재 12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28페이지 읽어보고 프린트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재 128페이지 그 제7절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가셔가지고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갈로 1번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둘째 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갈로 2번 등록면허세 가세 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가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129페이지 갈로 3번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비가세, 가세면제 경감받은 후 해당 가세 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그 이야기를 자,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일단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부가징수부터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일단 취득세 부가징수부터 확실히 잡으시고 취득세 부가징수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비교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징수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가 비교 구분이 되면 실수 없이 답을 찾는 거고,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가 비교 구분이 안 되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취득세 부가징수부터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징수를 확실하게 잡으시고 취득세 부가징수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비교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프린트 보십시오. 자, 오늘 받은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취득세 부가징수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징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미납세액 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한다라는 거. 징수 방법은 같은데 어디가 달라요? 납부 기간이 달라요. 취득세 납부 기간과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다릅니다. 자, 어디가 다릅니까? 어디가 달라요? 우리가 취득세 납부 기간과 등록 면허세 납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다르고 어디가 같습니까? 자, 일단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달라요. 우리가 취득세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요. 그 취득세는 정해진 기한이 있잖아요. 며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에, 상속 이외의 취득은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등록 면허세는 취득세처럼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기한은 없고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등기 등록을 한 후 가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밑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같습니다. 자,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 그러니까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취득 한자 주소지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 면허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등기 등록 큰자 주소지가 아니고 등기 등록 재산 소재지. 왜?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니까. 우리가 등록 면허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등기 등록 큰자 주소지가 아니고 등기 등록 재산 소재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면세점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얼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근데 등록면허세는 거기 프린터 봐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제도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등록면허세를 일반인들은 등기 등록 수수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면허세를 등기 등록 수수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틀려요. 등기 수수료는 따로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뭐라고 착각합니까? 등기 등록 수수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라,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수수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밤 11시에 자, 갑자기 돈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인출기 가가지고 돈 10,000원 인출하면, 자, 경험 없으신 분들은 10,000원이니까 공짜로 인출할 것 같습니까? 10,000원이니까 수수료 100원만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수료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맞다면 그 대상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수수료는 일정한 금액이 부과되지요. 우리가 일요일날 밤 12시에 현금 인출기 통해 가지고 우리가 10,000원 인출했을 때 제일 비싸면 인출 수수료 1,300원 주셔야 됩니다. 편의점에 있는 인출기 있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인출기
우리가 밤 11시에 가서 인출해 보십시오. 최고 인출수를 1,300원 붙습니다. 만 원에 1,300원. 아니, 고리 대업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수수료 특징이에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대상이 맞다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수수료 부과되지요. 이게 등록면허세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아무리 적어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맞다면 취득가액이 아무리 적어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요. 그래서 면세점 제도는 없어요. 없고 최저 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6,000원 징수한다. 여기까지를 등록면허세의 기본적 특징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취득세에 빈대붙는 조세와 등록면허세에 빈대붙는 조세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 이야기는 몰라도 제목 정도는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자 잠시 휴식하셨다가 납세 의무자 가세표준 세율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마십시오.